안녕하세요. 아고라TV 진행자 이재영입니다. 오늘은 약속한 대로 대구에서 민주당이 참패한 원인을 분석해 보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지지자들은 대구를 비난합니다. 대구는 수구 꼴통의 도시다. 대구에는 좀비만 산다. 대구는 정신 차려야 한다. 대구에 예산을 주면 안 된다. 심지어 대구는 일본으로 가라. 대구는 독립해서 살아라. 전형적인 남 탓입니다. 남 탓을 하면 시원하고 내 잘못은 감추어집니다. 그러나 발전이 없습니다. 예를 들어 도로 보수 공사를 하는 곳을 지나다가 넘어졌을 때 구청에 전화해서 조심하라는 표지판을 더 크게 세웠으면 안 넘어졌잖아. 안내하는 사람을 더 많이 배치했으면 안 넘어졌잖아. 이렇게 남 탓으로 돌리고 막 욕을 해대면 속은 시원해집니다. 내 잘못은 인식하지도 못한 채 덮입니다. 그러나 이 사람은 도로 공사를 하는 곳을 지날 때마다 넘어집니다. 자기 탓도 있다고 인식한 후 깨닫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대구 지역에서 민주당이 완패한 이유도 마찬가지입니다. 남 탓, 즉 대구 지역 정서와 대구 시민에게 책임을 전가시키면 속은 시원하고 민주당과 지지자들의 잘못은 덮어지지만 발전은 없습니다. 완패가 되풀이 된다는 의미입니다. 내 탓에서 완패의 원인을 분석해야 합니다. 기분은 더럽지만 발전이 함께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4.15 총선에서 민주당이 대구에서 완패한 이유를 분석하기 전에 환경의 의미를 살펴봐야 합니다. 삶에서 늘 있는 환경은 극복의 대상입니다. 예를 들어 취업문이 매우 좁습니다. 개인도 취업문이 좁고 어렵다고 불평만 하고 국가도 취업문이 좁으니 개인이 노력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면서 취업문이 좁은 현실만 탓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개인은 실업자 신세를 면치 못하게 되고 국가의 경쟁력은 바닥으로 가게 됩니다. 환경 탓만 해대니 자신의 책임은 묻히고 속은 시원해지지만 발전이 없다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항상 존재하는 어려운 취업 환경을 극복하기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국가는 자신의 취업 정책을 분석하고 보완해야 합니다. 자신 탓을 인정하고 정책에 오류가 있는지 살펴야 합니다. 일자리를 늘리고 공평한 취업 기회를 보장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국가가 자신의 잘못을 스스로 인정하고 바로 잡으려는 노력은 정말 힘듭니다. 오만 가지 비난과 비판이 오니까요. 그러나 그러한 비난과 비판을 견디면 발전이 옵니다. 개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취업을 위해 자신이 어떤 노력을 했는지 되돌아보고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노력해야 합니다. 개인 자신이 잘못을 인정하기가 정말 어렵습니다. 가족과 주변으로부터 온갖 수모를 당해야 하니까요. 이처럼 늘 있어 온 환경은 극복의 대상이지 비난의 대상이 아닙니다. 대구에서 보수와 극우의 우세는 선거 때마다 있어 온 환경입니다. 제18대 총선에서 대구 12석 중 현 미래통합당의 전신인 한나라당 계열이 12석 전부를 석권했습니다. 제19대 총선에서
대구 12석 중 현 미래통합당의 전신인 새누리당이 12석 전부를 석권했습니다. 20대 총선에서 대구 12석 중 새누리당 계열이 10석, 민주당 계열이 2석이었습니다. 제21대 총선에서 대구 12석 중 미래통합당이 12석 전부를 가져갔습니다. 퇴보했습니다. 특히 2018년 제7회 지방선거에서 기록했던 40%에 육박하는 득표율에 비하면 더욱더 초라합니다. 환경을 극복할 노력은 하지 않고 욕만 해댔기 때문입니다. 우측 사진을 보십시오. 2020년 4월 16일 김정란 상지대학교 문화콘텐츠학과 명예교수는 4.15 총선에서 미래통합당이 대구 경북을 싹쓸이한 상황을 두고 다음과 같이 표현했습니다. 대구는 독립해서 일본으로 가시는 게 어떨지 소속 국회의원들과 지자체장들을 거느리고 귀하들의 주인 나라 일본, 다카키 마사오의 조국 일본이 팔 벌려 환영할 것이다. 좌측 지도를 보십시오. 어떤 네티즌이 그린 그림인데 대구 경북은 독립해서 떨어져 나가라는 의미를 표현했습니다. 대구에서 늘 있어온 거구와 수구의 환경, 극복하려는 노력을 민주당도 지지 세력도 하지 않으면서 욕만 해대고 있습니다. 속이 시원합니까? 자신의 잘못을 덮고 대구 시민만 욕하니 기분이 좋습니까? 그러나 이런 식으로 나가면 대구에서는 또 진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4.15 총선에서 대구 지역 민주당의 참패, 원인은 무엇일까요? 전체적으로 보면 환경을 극복하려는 노력을 하지 않은 데 있습니다. 세부적으로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비례대표 후보자입니다. 대구 같은 험지에서는 집권 여당이 대구를 배려하는구나. 역시 집권 여당이 대구를 위해 후보를 냈구나. 민주당이 이 정도 인물을 대구를 배려해서 투입해 주었으니 민주당을 지지해야지 라고 생각할 정도의 후보를 내야 하며 이러한 후보자를 당선권에 배치해야 합니다. 4.15 총선에서 이 정도의 비례 후보를 공천했으면 대구 전체 지지율 10% 이상은 올라갔을 겁니다. 험지를 배려하는 비례대표 후보자는 바로 이러한 인물이어야 하는 겁니다. 이번에 대구를 배려해서 공천한 비례대표 후보자는 어떨까요? 대구 시민 대다수가 알고 있는 인지도 있는 인물인가요? 대구 전체 지지율을 견인할 수 있을 정도로 대구 시민이 믿고 신뢰하는 인물인가요? 민주당 중앙당과 대구시당은 스스로 판단해 보십시오. 비례대표로 나선 후보자님도 스스로 자신을 판단해 보십시오. 내가 보기에 대구를 대표해서 비례대표에 배치된 인물은 단 몇 %의 지지율도 견인하지 못했다고 봅니다. 다음으로 지역구 후보자입니다. 대구 시민이 생각하기에 집권 여당이 정말 대구 시민을 배려하는구나. 이 정도의 인물을 공천한 것을 보니 대구가 발전할 수 있겠구나 라는 생각이 들 수 있는 후보자를 공천해야 합니다. 대구 12개 지역구 전체에 이러한 인물을 공천했다면 역시 대구 전체 지지율 10% 이상은 상승시킬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대구 지역구 후보자들은 어떤가요? 집권 여당이 대구를 배려하고 대구를 생각한다고 볼 수 있는 후보자는 단 3명밖에 없습니다. 대구 지역구 후보자 2명은 예비후보 등록조차 하지 않은 전략공천자입니다. 예비후보는 적어도 1억 원 안팎의 선거자금이 듭니다. 이왕 낙선할 바에야 1억 원을 허비할 필요가 있는가 라고 생각했거나 돈이 없어서 예비후보 활동을 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게다가 전략공천을 받으면 중앙당에서 선거비용 대부분을 지원받습니다. 이 두 후보는 자기 지역구에 출마할 후보자가 없을 것으로 예상하고 전략공천을 기다린 것입니다. 민주당에서 출마 요구와 함께 선거자금 지원을 제시하자 덥석 받아들인 겁니다. 처음부터 민주당 돈으로 대충 선거를 치를 작정이었던 것입니다. 어떤 지역구에 출마한 후보자는 그 지역과 연고가 전혀 없습니다. 언론 매체에서 지역 연고가 없는 지역에 출마한 이유를 묻자 자신이 중소기업을 운영하고 그 지역에 중소기업이 많아서 선택했다고 합니다. 어떤 지역 후보자 3분은 지역 활동이 거의 없습니다. 아고라TV 진행자가 그 지역에서 고등학교와 대학교를 졸업했고 40년 이상 거주를 했지만 이분들이 이 지역 일반 주민을 위해 봉사활동과 지역발전 활동을 하는 것을 본 적이 없습니다. 어떤 지역 후보자는 직장 생활을 하다가 갑자기 나타나서 선거에 뛰어들었습니다. 국회의원을 감당할 능력도 자질도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당에 가입한 지 몇 년 되지도 않았습니다. 어떤 후보자들은 아무런 준비 없이 선거 때마다 출마합니다. 대구 시민이 또 나왔구나 라고 할 정도로 단골 출마자입니다. 민주당 대구 지역에 이런 후보자를 포진해 놓고 승리를 기대했나요? 참 염치도 없습니다. 다른 지역은 그렇지 않다라고 반문할 수 있습니다. 저는 이렇게 대답해 주고 싶습니다. 다른 지역은 대구와 환경적 요인이 다르다. 대구와 같은 보수도시에서 민주당이 교두보를 구축하고 점점 장악해 들어가려면 적어도 다른 지역 주민이 느끼는 2배 이상 만족감이 들 수 있는 후보자를 공천해야 합니다. 민주당이 대구에서 뿌리를 내리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째, 선거 출마 후보자를 양성해야 합니다. 적어도 다른 지역 후보자보다 능력과 자질에서 2배 이상 뛰어난 인물을 영입해서 장기간 홍보해야 하고 영입된 후보자도 적어도 4년 이상은 지역에서 봉사활동과 지역발전 운동에 매진해야 합니다. 둘째, 당원 교육을 활성화해야 합니다. 맨날 저쪽은 적, 이쪽은 아군 이런 교육을 해봐야 소용이 없습니다. 민주주의에 대한 교육을 하되 일반 시민과 함께하는 교육을 해야 합니다. 내용도 정당을 너무 내세우지 말고 교양 강좌 형태로 진행해야 합니다. 그래야 대구 시민이 마음 편하게 참여하고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민주당 지지자로 변하기 때문입니다. 참고로 저는 대구시당 단독으로 당원 교육을 진행한 사례를 본 적이 없습니다. 셋째, 비례대표 후보자를 양성해야 합니다. 대구 시민이라면
누구나 알 수 있고 대구 시민 대부분이 신뢰하는 분을 영입해서 꾸준하게 활동하게 해야 합니다. 이런 비례대표 후보자를 당선권에 배치하면 지역구와 정당 투표에서 민주당 지지도가 빠르게 상승할 것입니다. 넷째, 소통 통로를 확보해야 합니다. 대구에서 정말 괜찮은 후보 세 분이 왜 낙선했을까? 여기에 대한 답변 차원입니다. 이분들은 정말 지역구를 잘 가꾸었고 경쟁력이 있는 후보입니다. 그러나 비례대표 후보가 지지율을 견인해주지 못했고 대구 전체 후보자가 지지율을 견인해주지 못했습니다. 이외 낙선 원인을 하나 더 들자면 바로 소통 통로가 없었다는 데 있습니다. 아무리 좋은 인물이고 아무리 좋은 정책이라도 적절한 방법으로 적절한 통로를 통해 전달되지 않으면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제가 보기에 세 분의 후보자는 정말 훌륭한 분이지만 전달 능력에 한계가 있었습니다. 상대 후보자가 하는 선에서 선거운동을 했을 뿐이니까요. 방법이 무엇이냐고요? 스스로 깨달아 보시기 바랍니다. 결론적으로 대구가 민주당을 버린 게 아니라 민주당이 대구를 버렸습니다. 그래서 대구가 미래통합당 1색이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아고라TV 진행자 이재영입니다. 다음 회차에서는 국회의원들 공약을 지켜라 라는 제목으로 찾아뵙겠습니다.